안녕하세요 여러분, 전기 찌리링입니다. 찌링 찌링.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을 업로드할 때마다 바로바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이제는 이 가로 안에 있는 수치들을 알아볼 건데요. 이 가로 안에 있는 수치들이 뭐냐, 이 횡단보도교 말고 이 도로에는 뭐 차가 지나다닐 수가 있잖아요. 뭐 이삿짐 차량이라든지 여러가지 차가 지나갈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 교통에 지장이 없을 때, 이 5m의 높이를 인입선에서는 3m까지 낮춰서 설치할 수 있고, 이 통신선은 4.5m까지 낮춰서 설치를 할 수 있어요. 아까 그리고 요 첨가통신선은 제가 이렇게 따로 분리를 했는데 바로 요 가로 안에 있는 수치 때문에 그런데요. 요것도 고압일 때랑 저압일 때는 요 6m의 높이를 교통에 지장이 없을 때는 요 도로상에서 5m 높이까지 가면서 설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가로 안에 있는 수치들이 이런 뜻이고요. 그리고 이 횡단보도교 위에서는 교통에 지장이 있고 없고와는 상관이 없잖아요. 왜냐하면은 어차피 이 횡단보도교 밑으로 차들이 왔다리 갔다리 하잖아요. 그래서 교통에 지장이 없다와는 전혀 상관없고, 그러면 이 수치들은 뭐냐, 이 가로 안에 있는 수치들은 뭐냐, 절개. 다 저렇게 까는구나, 저렇게 까는구나, 저렇게 까는구나, 절개. 이 절개가 뭐냐고요? 네, 절은 절연전선이고 K는 케이블이에요. 그러니까 횡단보도교 위에서 가공전선일 때 요 첨가통신선은 같이 따라다녀요. 그래서 요 가공전선만 봅시다. 가공전선이 절개 절연전선이거나 케이블일 때 3.5m에서 3m까지 가면서 설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요 첨가통신선은 가공통신선을 따라가는 거니까 이렇게 같이 외워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가공전선은 절연전선과 케이블일 때, 절개일 때 3m까지 가면서 설치할 수 있다. 그리고 특고압일 때 5m, 요 가공전선이 5m일 때, 요 첨가통신선은 가공통신선을 따라가니까 요 가공통신선만 봅시다. 그리고 여기 추가적으로 인입선도 보고요. 요 가공통신선이나 요 인입선이 절연전선이거나 케이블일 때 5m에서 4m까지 가면서 시설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 가로 안의 수치 3m, 4m는 절개일 때 가면서 설치할 수 있는 높이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로상에서는 교통에 지장이 없고가 상관이 있죠. 차들이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교통에 지장이 없을 때, 그래서 이렇게 요 높이대로 감을 수 있고, 횡단보도교는 교통에 지장이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라 케이블, 절연전선 어떤 걸 썼냐에 이런 걸 썼냐에 따라서 감할 수 있다라는 뜻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치를 외울 때 3, 4.5, 5 여기 3, 4 그러니까 3, 4, 5, 5, 3, 4 이렇게 외워주면 되지 않을까요? 정 외우기 힘들 때 말이죠. 3, 4, 5, 5, 3, 4. 그리고 여기 일반 장소가 있어요. 일반 장소. 일반 장소란 어떤 것이냐면은 여기 이렇게 도로가 있어요. 여기는 육교고 횡단보도교고 여기 이렇게 도로가 있어요. 이 도로상에 이 전주가 이렇게 두 개가 세워져 있네요. 이렇게 도로상 길이에 따라, 도로 방향의 길이에 따라 이렇게 두 개의 전주에 시설된 거, 도로 방향으로 시설된 요거, 이것이 일반 장소예요. 도로 방향으로 시설된 거, 전선이 도로 방향으로 시설된 거. 자, 일반 장소의 설치 높이를 이제 알아볼 건데요. 이거 공부하기 전에 우선 사실 이 위에 있는 수치들은 요 도로상이나 횡단보도교나 요 철도상에 여기 있는 수치들은 아주 자주 나와요. 근데 이 밑에 있는 거는 겨우 한두 문제 정도 나왔나? 좀 중요한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갑자기 이게 튀어나와서 문제를 틀리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요 일반 장소에서의
시설 높이도 한번 체크하고 넘어가자고요. 이 위에 있는 수치들도 외우기 힘든데 이 밑에 있는 수치들도 외우려니 참 찌링찌링하네요. 이렇게 여기는 저압일대고 여기는 고압일대예요. 그리고 여기는 특고압 중에서도 35kV일대고 여기는 160kV일대예요. 참 이것도 수치들을 외우기가 깝깝한데 그래도 우리는 해봐야 한다라는 거죠. 요 빨간 선 위까지는 사실 간단해요. 한번 볼까요? 인입선을 먼저 봅시다. 도로상에서 저압 인입선일 때 최저 높이가 5m라고 했잖아요. 5m. 요거 시선, 요 5m 요거 시선 놓치지 말고 인입선일 때 도로상에서는 5m인 요 높이를 일반 장소에서 시설할 때 마이너스 1m만 뺍시다. 그래서 일반 장소에서 인입선일 때 도로상에서 원래 5m에서 1m를 빼면 4m. 여기 그래서 4m고 그리고 도로상에서 고압 인입선일 때 최고 높이가 6m잖아요. 여기 6m. 또 요 6m에서 마이너스 1m를 빼자고요. 그러면 요거 그대로 시선 고정하고 밑으로 와서 일반 장소일 때는 6m에서 1m 빼면 5m잖아요. 이해하셨나요? 그리고 특고압일 때는 뭐 빼고 더할 것도 없이 5m 그대로 5m 내려와요. 그러니까 35kV일 때 5m까지 설치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35m 할 때 5m, 인입선이 160kV일 때는 6m 설치할 수 있잖아요. 6m 높이에 설치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또 그대로 160kV일 때 6m 높이 설치할 수 있어요. 그리고 가공전선일 때 봅시다. 여기 도로상에서 가공전선일 때 저압일 때 6m잖아요. 이 6m에서 또 마이너스 1을 빼자고요. 여기 5m. 그리고 도로상에서 가공전선일 때 고압일 때 여기도 6m잖아요. 여기서 또 마이너스 1을 빼자고요. 그래서 여기 5m. 여기도 마찬가지로 위랑 똑같이 5m 그대로 내려오고 6m 그대로 내려오고 다시 한번 마이너스 1m 빼라는 거. 여기서는 마이너스 1m로 빼라는 거. 그러니까 최저 높이 저압일 때 최저 높이 5m에서 마이너스 1m 빼서 계산하고 여기서 고압일 때 6m이고 마이너스 1m 빼면은 5m인 거. 그리고 여기서는 그냥 5m랑 6m 그대로 갖고 오는 거예요. 가공 인입선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1m씩 빼서 5m, 저압일 때 5m, 고압일 때 5m, 그리고 특고압일 때 35kV일 때 5m, 160kV일 때 6m. 그리고 요 밑에 있는 수치는 어떻게 외우냐. 원래는 요 첨가 통신선이 저압일 때도 4m고 고압일 때도 4m예요. 근데 좀 외우기 쉽게 하려고 그냥 이렇게만 썼거든요. 이거 어떻게 외우냐. 우리 요 위에서 했었잖아요. 3, 4, 5, 5, 3, 4, 3, 4, 5, 5, 3, 4. 이거랑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3, 4, 5, 5, 3, 4, 5, 5 이렇게 외우면 어떨까요? 자, 이제는 계산 문제를 공부해야 하는데요. 자, 한번 봅시다. 여기 도로나 요 횡단보도교일 때 만약에 사용전압이 여기 160kV, 160kV 이상으로 주어진다라면 사용전압이 요 160kV 이상으로 주어진다면은 우리는 요 공식에 의해서 계산을 해서 그 나온 답으로 높이에 시설해야 돼요. 그래서 도로랑 횡단보도교일 때 6 플러스 0.12 곱하기 단수를 계산해서 답을 구하는 건데 여기서 단수란 뭐냐? 여기 단수 구하는 공식이 있어요. 어떻게 구하냐? 요 V는 사용 전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아까 계산할 때 기준선이 160 이렇게 160kV 이상이라고 그랬잖아요. 바로 요 V가 160kV 이상의 전압이 주어졌을 때 그 사용 전압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그냥 사용 전압이라고 할게요. 그래서 단수 구하는 공식은 10분의 사용 전압 마이너스 160 이렇게 해서 나온 답이
이제 단수고, 요 단수를 여기다가 이렇게 곱해주면 되는데, 우선 단수를 계산하다 보면 소수점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소수점 이하는 절상이라고 하는데, 이 절상이 난 게 뭐냐? 단수를 계산했더니 답이 4.0이 나오거나 4.1이 나오거나 4.3이 나오거나 4.5가 나오거나 4.9가 나왔다고 치자고요. 이렇게 답이 4.0으로 나올 땐 그냥 여기 4인 거예요, 답이. 근데 만약에 이렇게 4.1이 나왔을 때 여기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1이잖아요. 얘 버리면서 올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1이니까 요거를 버리고 하나 올려주는 거. 그래서 답이 5가 나온 거예요. 여기서는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0이잖아요. 뭐 있으나 마나 한 거니까 그대로 4이고. 그리고 여기 4.3이 있어요. 4.3에서 소수점 밑에 요 3을 지우고 올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5가 나왔고, 여기 4.5도 마찬가지로 소수점 이하의 5를 지우고 올려줘서 5. 여기 4.9도 마찬가지. 소수점 이하의 9자라는 수를 지우고 올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답이 5.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요 도로 일대랑 요 횡단보도교 일대 160kV를 넘는다면, 사용전압에 160kV를 넘는다면 요와 같은 공식에 의해서 단수도 공식을 써서 답을 내는 건데, 요거 어떻게 외우냐? 여기 6 곱하기 2, 요 6 곱하기 2, 그래서 6 곱하기 2는 10이냐? 요거 10이요. 요거 12. 6 곱하기 2는 10이냐? 우선 공식은 이렇게 암기를 하는데 도대체 이걸 어떻게 계산하냔 말인가?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걸 어떻게 계산하느냐? 제가 간단하게 문제를 한번 만들어 봤으니까 한번 문제 속에서 한번 확인해 보자고요. 여기 이렇게 문제를 가지고 왔어요. 좀 엉성한 문제인 것 같지만 그래도 이 공식의 사용도를 어떻게 사용하나 그거를 익히기 위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냥 엉성할지라도 문제를 하나 만들어서 가지고 왔어요. 자, 이렇게 문제가 주어졌다고 한번 칩시다. 우선 키워드를 찾자고요. 아, 지표상의 높이를 구하는구나. 자, 여기요. 지표상의 높이를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키워드는 여기 도로가 나왔네요. 도로. 그리고 또 다음 키워드는 300kV가 주어졌네요. 자, 그래서 일단 도로가 나왔어요. 도로나 횡단보도교는 어떤 공식을 사용하죠? 네. 6, 2, 10이냐. 예? 6, 2, 10이냐. 요 공식을 이용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갖고 왔어요. 아, 여기. 그냥 글자를 다 씁시다. 그냥 단자만 썼는데. 자, 6, 2, 10이냐. 그리고 곱하기 단수예요. 그리고 우리는 먼저 단수를 먼저 구해야 돼요. 단수는 여기 있잖아요. 공식. 요 공식대로. 자, 그러면은 그래도 공식 한번 써볼까요? 자, 단수 10분의 사용전압, 주어진 사용전압 빼기 아까 그 160V 있잖아요. 아니, 160kV 있잖아요. 그거 기준점. 그래서 그걸 빼는 거. 자, 요거 한번 계산해 볼게요. 요 사용전압이 얼마 주어졌죠? 여기 요 300. 요거예요. 요거. 바로 요게 사용전압이에요. 주어진 사용전압. 그래서 여기 이렇게 300 쓰고 요 마이너스 160을 하고요. 10분의 300 마이너스 160. 그래서 요걸 계산을 하면은 이렇게 14가 나오는데, 아이고, 딱 맞아 떨어지네요. 만약에 14.1이 나오든지 14.9가 나오든지 하면은 이게 15가 될 텐데, 여기는 그냥 14로 딱 떨어졌네요. 그래도 우리는 그냥 계산합시다. 왜냐면 계산하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요 14를 요 단수에다 넣어야죠. 그래서 마저 계산을 한다면 이렇게 6 플러스 0.12 곱하기 요 우리 밑에서 구한 14 단수를 곱해서 계산을 한다면 답이 이렇게 7.68이 나와요. 이제 계산하는 방법 아셨나요? 도로 횡단에서 공식 6, 2, 10이냐 6, 2, 10이냐 곱하기 단수를 곱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6 플러스 요거는 6m예요. 6m. 도로상에서 최고 높이가 6m잖아요. 6m. 여기 160kV일 때 6m에 딱 걸리잖아요. 6m, 160kV 이상일 때 6m. 그래서 여기 6m인 거예요. 그래서 6m 플러스 0.12 곱하기 우리가 밑에서 구한 단수를 곱해요. 그러면 답이 7.68이 나왔죠.
이 풀이 방법 간직하셔야 돼요. 이 풀이 방법 간직하시고 몸에 담아두셔야 돼요. 이 느낌 끝까지 가지고 가실 거죠? 가지고 가야 합니다. 자, 그래서 160kV 이상의 사용 전압이 주어진다라면은 도로랑 횡단보도교에서는 6, 2, 10이냐, 6, 2, 10이냐, 그리고 곱하기 단수를 해주는 거. 그리고 산지에서는 아까 5m라고 했잖아요. 사람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곳, 사람이 쉽게 출입할 수 없는 곳에 135에서 160kV의 특고압 전선이 있으면 5m 높이에 설치하는데, 이게 만약에 160kV가 넘을 때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쓰이는 공식이 요 5m 요거 그대로 가지고 와서, 왜냐면 이 산지에서 쓰이는 시설하는 높이가 5m잖아요. 그래서 이 5m를 그대로 갖고 오는 거예요. 여기서도 요 6m 그대로 이 6m를 갖고 왔잖아요. 그래서 공식 봅시다. 5 플러스 0.12 곱하기 단수예요. 이걸 또 어떻게 외우냐? 5 곱하기 2는 10이냐? 5 곱하기 2는 10이냐? 이게 발음이 왠지 이렇게 발음이 나지 않나요? 5, 2, 10이냐? 6, 2, 10이냐? 5, 2, 10이냐? 그리고 철도도 마찬가지로 160kV 이상이 주어지면, 사용전압에 160kV 이상이 주어지면 요 철도에서 6.5, 요 시설 높이 6.5, 요걸 그대로 갖고 와요. 그래서 6.5 플러스 0.12 곱하기 단수를 하는데, 요거 6, 요것도 똑같이 6, 2, 10이냐, 6, 2, 10이냐,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는데, 여기는 이렇게 장소별 플러스 장소별 시설 높이 플러스 0.12 곱하기 단수를 했잖아요. 근데 예외 상황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이 공식은 다른 파트에서 나오는 거예요. 어느 파트냐면은 가공전선과 도로와의 접근교차, 그리고 가공전선과 건조물의 이격거리, 이 파트에서 나오는 공식인데요. 어차피 이 공식도 외워서 이 파트에서 계산해야 할 공식이니까 여기서 외우고 가면 좋잖아요. 이거 어떻게 외우냐? 여기 3, 5 곱해봐요. 3, 5, 15냐? 3, 5, 15냐? 그러니까 정리하면 여기 6이랑 여기 2를 곱해요. 6, 2, 10이냐? 그래서 0.12, 6, 2, 10이냐? 그리고 여기 5, 여기 2 곱해서 5, 2, 10이냐? 5, 2, 10이냐? 여기 또 6 곱하기 2에서 6, 2, 10이냐? 그리고 요거 3과 5, 3, 5 곱하면 15잖아요. 3, 5, 15냐? 자, 이론을 다 공부하셨으면 바로 문제풀이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공식이 문제에서 어떻게 쓰이는지를 알 수가 있고, 또는 반복된 문제를 풀면서 이 이론이 완전히 내 것이 될 수가 있고, 또는 이론에서 이해하지 못한 거를 문제 속에서 분명히 이해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론 강의가 끝났으면 바로 문제풀이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어떠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기질이 등은 여러분이 공부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항상 알찬 강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